정말 만약에 하락이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눈치를 잘 못 챕니다. 실제로 이런 하락을 다 맞고 나서야 이게 하락장이었구나를 뒤늦게 깨닫거든요. 안녕하세요, 코이나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힘이 많이 빠졌죠. 트럼프 당선이 된 이후에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 상승 채널 안에서 횡보를 할 때도 결국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은 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을 할 거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비트코인 매수는 좀 많이 위험하다, 정말 언제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욕을 제일 많이 먹었을 때도 이때거든요. 물론 이 한 달간 이 횡보 패턴을 보여주었고 이 위험한 상승이 한 달 동안이나 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욕을 많이 먹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욕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이 하락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셨는데, 저는 이 횡보 채널 때보다 지금이 좀 더 하락 관점이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때부터는 롱 버튼을 좀 빼고 보겠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92K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롱 포지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상승을 찐반으로 보고 있지가 않다, 이 채널의 하단 100K 근처쯤에 오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중간중간에 반등할 타이밍도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롱 버튼을 빼버렸거든요. 정말 너무 들어가고 싶은 자리가 있었는데도 참느라 좀 애를 먹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죠. 저는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가 좀 강하게 발생을 할 거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스위칭을 했던 거기 때문에 롱은 좀 위험해 보인다. 이때 제가 하락 추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됐던 근거, 이 테드 도미너스를 보면 이때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을 때, 이때가 비트코인으로 보면 이때죠. 이 21년 3월 그리고 이때가 22년 6월까지 하락을 했을 때 이 상승 추세선에만 닿으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발생한 고점도 여기서 이 상승 추세선 부근에서 끝났고 지금도 보면 이 상승 추세선에 닿아 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비트코인은 하락장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왜? 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이 역회된 숄더 패턴 발생 이후에 넥라인까지 돌파를 했죠. 역회된 숄더 패턴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락에서 상승을 암시하는 이 대표적인 패턴이 이 닿을 때마다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발생을 했던 이 상승 추세선, 여기서 발생을 했고 이 넥라인을 돌파를 한 시점부터 저는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패턴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을 암시를 하는 거고, 그런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가능성은 좀 매우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패턴이 발생을 했을 때 먼저 텔레그램에 좀 전달을 드렸던 거고, 이 넥라인에서 발생한 하락세 기형 패턴도 결국에는 돌파. 그래서 저는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할 거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새로운 하락 파동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제가 지금 하락 관점을 계속 가져갔던 이유를 너무 설명을 열심히 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조심스럽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버린 시점에서 하락 관점을 보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역설적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상승만 하다가 이렇게 상승 채널을 보여주었잖아요. 이렇게 상승 채널을 보여주는 이유가 사람들이 가자를 외치면서 강한 상승이 동반이 되고 나서 이쯤 오니까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거죠. 여기가 고점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뭔 소리냐 200K 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겹칠 때 이런 식으로 좀 횡보 패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 안에 있을 때는 이때가 FOMC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FOMC 때 이 채널을 돌파하는 무빙을 보여주게 되면 저는 그땐 상승 추세를 따라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때쯤부터였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결국 채널을 하락 이탈을 한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당 채널이 이탈한 시점부터는 저는 이 상승 추세가 이제 종료가 되고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줬을 때 제가 이거를 찐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주봉까지 이 채널을 하락 이탈을 해버린 시점에서 저는 사실 이 해당 채널을 돌파를 해버리는 무빙이 나올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거든요. 저는 가능성이 좀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100K쯤에 오면은 무조건 숏을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주봉 캔들을 보면 이 채널 하단에서 정확하게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저항을 받은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 추세를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제 관점대로 정말 만약에 하락이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눈치를 잘 못 챕니다. 실제로 이런 하락을 다 맞고 나서야 이게 하락장이었구나를 뒤늦게 깨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먹을 각오로 이렇게 하락 관점을 계속 올린다고 해도 사실 뭐 크게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을 다 맞아버리는 사람은 무조건 존재해요. 이거는 시장의 이치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바가 아니기는 한데요. 근데 제가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으로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과연 지금 시장이 매수를 하기 좋은 시장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장이 지금 이때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가 두 번의 상승이 발생을 했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발생을 했죠. 이때 하락장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도 보면 똑같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찍혀 있어요. 올해 3월보다 고점을 갱신을 했지만 RSI는 내려가 있다.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인 건데 그래서 제가 이때 이 확장형 패턴을 보여줄 때는 고점 갱신을 할 거다. 이 패턴만 돌파를 하면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상승 이 고점 갱신을 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이 패턴을 돌파를 하면서 고점을 갱신을 하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태에서는 저는 지금이 이제 고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이때 채널을 횡보할 때부터 마지막 상승이 한 번 더 남았다라는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좀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때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불장일 때 들어오거든요. 저 또한 2017년 불장 때 비트코인을 알았고 이때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데 그럼 당연히 이때 진입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기회가 남아 있을 때 돈 번 사람들을 보고 뭐 전 재산을 몰빵을 해버린다든지 뭐 심하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정말 소중한 돈을 지금 이 시점에서 몰빵을 해버린다? 저는 좀 말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근거들이 있는데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하락 관점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그런 매매를 한다는 건 솔직히 좀 말리고 싶고 커뮤니티 보면 좀 그런 짤들이 있잖아요. 뭐 모니터 다 부시는 짤들 그 대상자가 여러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전재산 몰빵을 할 거면 이런 대불장이 아니라 이런 횡보장에 한다고 하면은 저는 말리지는 않거든요. 저도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횡보장에서는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영끌 대출은 당연히 아니죠. 만약 전 재산을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모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미래에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 평단가가 1억 4천 부근에서 모으는 거랑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모으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누가 봐도 싸 보일 때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정말 소중한 여러분의 돈을 이런 자리에서 몰빵 매매를 해버리는 건 솔직히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거죠. 뭐 100%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숏물빵을 하자는 얘기도 아닌데 역사적으로 정말 위험한 자리니까 항상 하락장에 왔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하락을 대비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채널을 하락 이탈한 시점에서 이 상승 추세에 관한 되돌림 이 0.236 되돌림 부근인 86K까지는 좀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좀 새로운 임펄스 파동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탈을 하면 정말 비트코인은 망했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은 여기 이 최소한의 되돌림 0.236짜리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조금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할 것 같아서 만약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월봉이 마감이 되고 큰 방향성이 곧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다들 리스크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얼마 안 남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의 무빙을 텔레그램에서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영상으로는 올리기 어려운 좀 단기적인 무빙들 이런 건 텔레그램에서 매일 남겨드리고 있어서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도 한번 참여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